입력받은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함수를 구현해달라고 합니다. 자, 저는 뭘 먼저 할 거냐면요. 우선은 여러분이 이런 거를 풀 때 또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팁. 자, 보통 제가 예제를 내주긴 하는데 뭔가 문제, 이 주석밖에 없다 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런 거부터 만드세요. 이런 거부터. 그래서 이제 예제죠, 예제. 3은 소수입니다. 뭐 굳이 존댓말 안 써도 돼요. 3은 소수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포맷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 함수를 써주시면 되겠죠. 네, 함수 이름은 is prime number 라고 해줄게요. is prime number. 다음 3을 넘겨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함수한테 3이라는 숫자를 넘겨줘요. 그러면 이 함수는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보통 is로 시작하는 그런 함수 있죠? 얘는요, 관례상 true 아니면 false로 리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is로 시작하는 게 약간 의문문처럼 보였다면 제대로 파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거 소수 맞아?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함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다? 여러분한테 이게 함수가 맞다, 아니다, 즉 true, false를 리턴할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예제 같은 걸요, 몇 개 만들어 두세요. 이렇게. 그래서 4 보통 이제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는 얘는 100 이렇게. 그럼 왜 이거부터 쓰냐?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걸 먼저 만들고 함수를 구현하잖아요? 그럼 얘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겁니다. 정말 잘 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얘부터 써주는 게 좋다. 약간 뻔뻔하게 가셔야 돼요. 이게 없잖아요, 지금. 근데 있는 척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있는 척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프라임 넘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df 한 다음에 이렇게 써요. 그 다음 넘어오겠죠? 이 안쪽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 정말 가장 약간 좀 무식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처음에 이제 1 들어올 것 같으니까 1 해놔요. 리턴. 자, 1은 소수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false를 리턴합니다. 자, 그 다음 2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차곡차곡 가는 거예요. 2는 소수가 맞으니까 true. 근데 소수가 그런 거죠. 이 1과 자신 외에 나눠지지 않는 수, 그런 걸 소수라고 하잖아요. 그쵸? 약수가 없는 수. 근데 소수는요, 만약에 5라고 하면은 1과 5 밖에 없죠, 약수가. 이런 걸 소수라고 합니다. 1과 자신 외에 나눠지지 않는 수, 약수가 없는 수. 똑같죠? 네, 3. 그 다음 3은 소수가 맞나요? 맞죠? 1, 3밖에 없으니까 약수가. 4는 아니죠? false. 자, 100도 해줍니다. 딱 봐도 많아 보이니까 그냥 false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됩니다. 자, 3은 소수입니다. 맞죠? 4는 소수입니다. 아니죠? 100은 소수입니다. 아니죠? 이렇게. 잘 되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무슨 숫자까지 만약에 만까지 들어오면요? 10만까지 들어오면요? 우리 이거 10만에 대비해서 다 만들어 놓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거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머리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거는 좀 특별하니까 우선 1은 거르게 냅두고, 그 다음 좀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넘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일 거. false 1, 2 이렇게 좀
좀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이 이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 되진 않아요. 자, 만약에 얘가 실행되면은 함수는 그 즉시 끝나서 밑에는 안 봅니다. 안 봐요. 이 부분은. 그 다음 1이 아니면 여기로 넘어오겠죠? 넘을 2로 나눴을 때 0이 아니면 펄스다. 이것도 약간 애매해요. 그쵸? 이건 완전한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잘 나왔을지라도.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 좀 잘리죠? 잘리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5가 소수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파이썬이라는 도구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나눠볼까요? 5를 2로 나눠보고 3으로 나눠보고 4로 나눠보겠죠. 그쵸? 자, 다시 한번 5가 소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2로 나눠보고 3으로 나눠보고 4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해되실까요? 이게 소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만약에 누가 9가 소수인지 알아봐 달래요. 그럼 여러분은 몇부터 몇까지 나눠보면 되나요? 다시 5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 5는 소수가 맞나요? 더 작게 해볼까요? 3은 소수가 맞나요? 1 나눠 떨어지죠? 2는요? 안 되죠? 3은요? 되죠? 1과 자신 이외밖에 없죠? 약수가. 그렇지 않나요? 맞나요? 네. 그쵸? 그러면 3은 소수가 맞아요. 그렇다면 5는요? 자, 1 뭐 의미 없죠? 5는요? 의미 없죠? 어차피 나눠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 안쪽만 보면 돼요. 2 나눌 수 있나요? 3은요? 4는요? 어림도 없죠? 5는 소수가 맞아요. 자, 그러면 9는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9가 소수인지 알아볼 때 1부터 9까지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시겠나요? 얘는 어차피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쵸. 2부터 8까지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이 규칙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 15까지 해달래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계산하면 되죠? 2부터 14까지 나눠보시면 돼요. 그리고 2부터 14까지 나누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나눠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걔는 소수가 아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i는 있어요. i가 없죠? i는 왜 2부터 하는지 아시겠나요? 왜 2부터 하는지 아시겠나요? 2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2부터. 어차피 1은 의미 없는 거 아니까. 그쵸? 그 다음 while i가 넘 전까지만 갈 때. 자,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아시겠나요? 제가 왜 이렇게만 썼는지 아시겠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은 해당 숫자까지 가잖아요. 하나는 적게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15가 들어왔을 때 2부터 14까지 검사를 하겠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 자, i가 2부터 시작해서 넘까지 가는데 만약에 넘을 i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약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쵸. 리턴을 false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넘에 9가 들어왔어요. 그럼 첫 번째 줄 건너뛰고 여기가 실행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거 써주셔야죠.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줄 건너뛰고 여기로 넘어오겠죠. 근데 최소 몇 번 실행된다? 2, 3, 4, 5, 6, 7, 8 7번 실행되겠죠. 이렇게 맨 처음에는
9를 2로 나눠보고 9를 3으로 나눠보고 4로 나눠보고 했는데 결과가 만약에 여기서 한 번이라도 참이 된다? 그러면 바로 리턴 펄스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관문을 모두 뚫고 여기까지 왔다 하는 거는 뭐죠? 그 숫자는 소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관문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는 걔는 소수다 라고 말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소수인 거죠. 이렇게 총 관문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1차 관문은 뭐다? 1일 때 1이면 혹시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이거 왜 놓냐면 왜 면접 볼 때 1차 면접, 2차 면접 뭐 그런 거 있죠. 1차 서류, 2차 서류 그런 거 왜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를 다녀요. 신입사원 5명 뽑는데요. 근데 한 2,000명이 지원합니다. 2,000명. 그러면 2,000명을 이제 2,000명을 이제 또 검수하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 있죠. 인사 담당자가 2,000명이나 될까요? 아니겠죠? 한 3명에서 4명 정도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3, 4명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심사하려면 뭐 더 뽑던가 아니면 엄청 고생하던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1차와 2차로 나누는 거예요. 1차에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애들은 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애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 같은 것들, 말도 안 되는 것들 다 떨어뜨려 보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음수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을 확 줄여놓고 그 다음 걸 진행을 하는 거예요. 2차. 근데 1차도 안 걸리고 2차도 안 걸리고 여기까지 왔다? 그럼 합격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여기까지 만약에 해낼 수 있다 하면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건데 자 혹시나 만약에 이제부터 제가 좀 푸는 방법을 달리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었다 하는 분들은 더 잘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전 문제에서 뭘 풀었었죠? 약수의 합 리턴하는 거 풀었죠? 그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푼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근데 이거를 다르게 푸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전 문제에서 약수의 합 리턴하는 걸 배웠는데 풀었는데 요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답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함수 있죠? 함수 요거를 한번 복사해 볼게요. 그 다음 여기다 놓겠습니다. 정렬은 맞춰주시고 그 다음 여러 줄을 여러분이 주석 처리하고 싶다 하시면 꽃다운표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저는 요 함수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쓰지 않았어요. 그쵸? 자 여러분 제가 여기다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밑에다 하는 게 낫겠죠? 프린트 3 2부터 해볼까요? 2 여러분 2는 소수인가요? 맞죠? 3은요? 맞죠? 4는요? 아니죠? 5는요? 맞죠? 잘 보세요.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2, 3, 4, 5를 넘겨줬어요. 그랬는데 이 함수가 저한테 뭘 줬죠? 3, 4, 7,
6을 줬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규칙이 보이시나요? 규칙? 자, 다시 이렇게 보면 편하겠죠? 이렇게 넘겨줬는데 여러분 이 소수 맞나요? 소수 맞아요. T라고 쓸게요. 얘는요? 맞죠? 얘는요? 아니죠? F예요. 자, 얘는요? 맞죠? 그쵸?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항상 소수인 것들을 넘겨주면은 넣은 값 플러스 1이 됩니다. 맞나요? 왜냐? 어차피 소수는 1과 자신 이외에 다른 약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얘도 5 줬는데 6 주고 3 줬는데 4 주고 2 줬는데 3 줬잖아요. 자, 요거까지 파악을 해서 저는 이제부터 완전 편하게 한번 일을 해볼게요. 그러면 편하게 일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뭘 만들어야 되죠? is prime number라는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계산하기가 싫습니다.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제가 편하게 일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약간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한식집을 오픈합니다. 한식집. 저희 집 메인 메뉴가 불고기예요. 불고기. 근데 제가 불고기 만들 줄 몰라요. 그럼 운영 가능한가요? 불가능하겠죠? 근데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제 옆집에도 한식집이 새로 오픈했대요. 여기도 메인이 불고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희 집에 음식을 먹으러 옵니다. 손님이 왔어요. 불고기 달래요. 근데 전 만들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옆집에다가 살짝 몰래 역주문합니다. 역주문. 그리고 다시 이거를 받아와서 손님한테 줘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은 좀 없지만 못할 건 없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여보? 자, 우리가 손님이 이제 손님이 주문을 합니다. 손님이 주문하는데 뭐 불고기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거나 아니면 주문하거나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옆집에 지금 메뉴가 불고기랑 제육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 자, 근데 손님이 와가지고 좀 이제 불고기 주시는데 조금 맵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넣습니다. 받아와요. 그 다음 그 불고기에서 살짝 맵게만 해서 손님한테 줘요. 가능할까요? 어렵진 않죠? 맵게 하는 건 뭐 청양고추 넣거나 고춧가루 넣거나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죠? 불고기 할 줄 몰라도 어렵진 않잖아요. 이게 편하게 일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이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함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요청을 받았냐? 자, 너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함수 만들어를 받은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프라임 넘버 위에다 만들까요? 버전 2라고 하겠습니다. 버전 2 이렇게. 얘는요, 숫자를 받으면 얘랑 다르게 어떻게 행동하냐? 우선 요거는 좀 특별한 경우니까 그냥 놓을게요. 여기서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일단 광탈 제도 이제 놓고 탈락시켜버리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저 함수가 있는 상태에서 저는 얘를 써먹을 겁니다. 호출할 거예요. 그리고 넘버를 넘겨줍니다. 얘한테 줘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이 넘겨준 넘버가 소수면은 이 녀석이 돌려준 값이 뭐랑 같을까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넘버 플러스 1이랑 똑같다는 거 아시겠나요? 우리 확인했죠? 이
3, 4, 5 넘겨줬는데 우리가 3, 4, 7, 6을 줬죠. 얘가. 그쵸? 항상 소수면은 넘버 플러스 1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쵸? 그러면 이 식은 언제만 참일까요? 넘버가 뭐일 때? 소수일 때만 항상 참이겠죠. 끝났습니다. 자, 없애고. 잘 나왔나요? 어떤가요, 여러분? 그냥 저는 이거를 약간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거 훔쳐온 거거든요. 옆집 가서 살짝 훔쳐가지고 제가 감만 좀 했습니다. 어떤가요? 훨씬 더 편해 보이죠? 원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고생해서 소수 구해놨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버전 2. 얘는 버전 1. 아, 이거 버전 1으로, 아니, 버전 2로 바꿔야겠죠? 버전 2. 잘 나오죠? true,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이렇게. 이게 다예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이렇게도 풀 줄 알아야 돼요. 되게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푼 것도. 그런데, 요렇게도 풀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든 기존에 어떤 함수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걸 풀 때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이용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렇게 응용을 해서 푸는 거예요. 잘 되고 있죠? 더 만들어 볼까요? 자, 2, 3, 4, 5, 6까지만 해볼게요. 6. 자, 5, 6. 잘 나오나요? 자, 3은 소수가 맞죠? 4는 아니고요. 5는 맞고 6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이렇게 아주 잘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요리를 해도 되고 나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옆 가게한테 주문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손님은요, 제가 옆에서 주문을 넣었는지 제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손님 입장에서는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됩니다. 이거예요.